주택연금. 지금 이 네 글자를 듣고 아직도 고민만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앉은 자리에서 수천만 원을 길바닥에 버리고 계신 겁니다. 지금 주택금융공사 전화기에 불이 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눈치 빠른 강남 노인들은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국가한테 집을 떠넘기고 막차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도훈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마 자식들이 보면 신고 버튼 누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편입니다.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뼈 빠지게 일해서 겨우 집 한 채 남았는데 그마저도 자식 눈치 보느라 못 쓰고 공상맞게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유튜브를 보다 보니 기가 막힌 영상들이 많더군요. 주택연금 절대 하지 마라. 그거 은행 배 불려주는 거다. 이자가 복리라서 나중에 집 다 뺏긴댄다. 네, 맞는 말입니다. 계산기 두드려보면 은행이 이득 보는 구조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계산기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빠져 있습니다. 은행 배 불려주는 게 싫어서 주택연금 안 하면요. 그럼 누구 배를 불려줍니까? 네, 여러분, 자식들 배를 불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남겨질 그 집 한 채. 그거 지키려고 오늘 하루도 1,000원짜리 한 장 아끼며 벌벌 떨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아주 독하게 말씀드립니다. 주택연금은 손해냐 이득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돈 다 쓰고 가느냐 아니면 자식한테 다 뺏기고 눈칫밥 먹으며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뉴스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주택연금의 진짜 비밀, 그리고 집값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탈출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40분 동안 귀 닫고 제 말만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이 바뀝니다. 자, 본론 들어갑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며칠 전 제 고객인 70대 박 회장님이 다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우리 아파트가 작년 최고가 찍었을 때 15억이었는데 지금 금매가 11억에도 안 팔립니다.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주택연금 신청하러 가십시오. 자식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일단 도장부터 찍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바로 가입 시점의 집값을 기준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액이 고정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밑줄 그으십시오. 가입 시점의 집값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여러분 집이 9억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6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연금이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국가는 여러분이 가입한 날짜인 9억 원을 기준으로 죽을 때까지 약속한 돈을 줍니다. 집값이 반토막이 나든 나라가 망하든 상관없습니다. 한번 정해진 월 지급액은 여러분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단 10원도 깎이지 않고 나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집값이 꼭대기라고 생각될 때가 연금 가입의 골든타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반대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강 대표님, 나중에 집값이 다시 오르면 어떡합니까? 그럼 손해잖아요. 네, 오를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지금 몇입니까? 60대, 70대입니다. 집값 오를 때까지 10년, 20년 기다리실 겁니까? 그 10년 동안 현금이 없어서 친구들 모임도 못 나가고 병원비 아까워서 참다가 병 키우고 보일러도 마음대로 못 틀고 사는 게 그게 사람 사는 겁니까? 집값 올라서 나중에 2억 더 남으면 뭐 합니까? 그 돈 여러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상속받을 자식들이 있습니다. 왜 일어나지도 않을 집값 상승의 이득을 위해 여러분의 현재를 희생합니까? 그건 투자가 아니라 미련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주택연금 이자 폭탄 이야기입니다. 이자가 복리라서 무섭다. 4억 빌리면 나중에 갚을 돈이 8억 된다. 이러면서 공포감을 줍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자 여러분이 갚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안 갚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집을 처분할 때 그때 정산하는 겁니다. 만약에 연금 받은 돈이랑 이자 합친 게 집값보다 더 많아지면요. 그래도 걱정 없습니다. 국가는 여러분 자식에게 그 빚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 한 채 가져가고 끝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연금을 조금밖에 못 받고 일찍 돌아가셔서 집값이 남으면요. 그건 자식한테 상속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국가는 손해는 국가가 다 떠안고 이득은 상속인에게 돌려주는 이상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비싸네, 복리네 하는 건 여러분이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집 물려받을 자식들이나 걱정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많이, 길게 뽑아먹으면 장땡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바로 자식들의 반대입니다. 아마 주택연금 가입하려고 하면 10명 중 9명 자식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뭐하러 그 비싼 수수료 내고 연금을 받으세요? 집값 나중에 더 오를 텐데 아깝잖아요. 제가 매달 용돈 드릴게요. 그냥 계세요. 이 말 믿으십니까? 달콤하죠? 하지만 이 말에는 무서운 속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그 집 나중에 제가 물려받아야 하는데 왜 야금야금 파먹으려고 하세요? 그 집 온전하게 남겨주세요. 용돈은 제가 형편될 때만 조금씩 드릴게요. 이게 진심입니다. 자식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부모님 집에 대출이 끼는 순간 내 상속 재산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자식 말 믿고 연금 가입 안 했다가 피눈물 흘린 분 계십니다. 5년 전에 집값이 8억일 때 연금 들었으면 월 250만 원은 받았을 텐데 아들이 반대해서 포기했습니다. 아들이 매달 100만 원씩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년 지나니까 아들이 힘들다고 용돈을 50만 원으로 줄입니다. 2년 지나니까 며느리 눈치 보인다며 명절에만 줍니다. 지금은요, 연락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집값은 떨어져서 6억이 됐습니다. 이제 와서 연금 가입하려고 보니 월 수령액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 어르신이 저한테 소주 한 잔 사주면서 우시더군요. 강 대표, 그때 자식 놈 말 듣지 말고 그냥 내가 저질러 버릴걸. 내가 내 집 가지고 밥 벌어먹겠다는데 왜 자식 허락을 받아야 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효자는 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집을 꽉 쥐고 있고 매달 300만 원씩 현금이 나오는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자식들이 주말마다 찾아옵니다. 왜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서요. 반대로 집 한 채 자식한테 미리 증여해버리고 빈털털이 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부모가 아니라 짐짝 취급받습니다. 요양병원 구석에서 하염없이 자식 기다리는 신세가 되고 싶지 않다면 절대 집 문서 미리 넘겨주지 마십시오. 주택연금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안전벨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도 하고 싶다. 그런데 집값이 이미 좀 떨어졌는데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냐 고민되시죠? 네, 맞습니다. 무조건 지금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집값은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나이입니다. 주택연금은 기대 수명이라는 걸 반영합니다. 여러분이 1년이라도 더 젊을 때 가입해야 월 수령액이 많습니다.
집값 떨어지는 것만 무서워하지 마시고 내 기대 수명이 늘어나서 연금액이 깎이는 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연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주택연금 가입하러 은행 갔더니 직원이 그러죠. 고객님, 종신 지급 방식이 있고요. 확정 기간 방식이 있는데 뭘로 하시겠어요? 여기서부터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냥 남들 많이 하는 거 해주세요 했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강남 부자들은 아무거나 가입 안 합니다. 내 상황에 맞춰서 가장 돈을 많이 뽑아먹을 수 있는 설계를 합니다. 60대에는 확정기간 방식으로 왕창 댕겨받고 70대 이후에는 기초연금이랑 섞어서 세팅하는 기술이 따로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남들보다 월 50만 원 더 받는 세팅법, 그리고 이사가도 연금 계속 받는 노하우까지 실전 기술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끄면 여러분은 또다시 자식 눈치 보면서 10만 원짜리 외식도 벌벌 떠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계속 따라오십시오. 이론적인 이야기는 지겨우시죠? 지금부터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두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3년 뒤, 5년 뒤 미래가 될 수도 있는 100% 실화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은퇴했고 똑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던 김 선생님과 이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두 분의 선택이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갈랐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먼저 지옥을 맛보고 계신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3년 전 부동산 불장이었을 때 김 선생님 아파트 시세가 12억 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선생님, 지금이 꼭지입니다. 더 욕심부리지 말고 주택연금 신청해서 평생 월 300만 원 확보해 놓으십시오. 김 선생님도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사달이 났습니다. 큰아들이 펄쩍 뛰면서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그걸 왜 지금 확정해버려요? 15억, 20억 갈 텐데 그건 은행한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기업 다니잖아요. 정년퇴직하면 제가 생활비 넉넉히 드릴게요. 제발 그 집은 건드리지 마세요. 듣고 보니 아들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든든하기도 했겠죠. 결국 김 선생님은 주택연금 신청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 아파트 금매로 8억 원에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12억 원이던 자산이 순식간에 4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더 비참한 건 생활비입니다. 넉넉히 주겠다던 큰아들,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당하고 치킨집 차렸다가 망해서 지금 대리기사 띱니다. 자기 쿠가 석자인데 아버지 생활비 줄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 선생님, 지금 70이 넘은 나이에 경비원 일자리 알아보고 계십니다. 저를 찾아와서 통곡을 하셨습니다. 강 대표, 그때 아들놈 말 무시하고 그냥 보장 찍었어야 했는데 내가 미쳤지. 12억 쳐줄 때 팔았어야 했는데 지금은 8억 쳐줘서 연금액이 반토막 났다. 이게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상황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자식들도 자기 살기 팍팍하면 부모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믿고 노후를 걸었던 김 선생님의 판단 착오입니다. 반면에 천국을 살고 계신 이 여사님을 봅시다. 이분은 김 선생님과 정반대였습니다. 똑같이 12억 원 할 때 제가 주택연금 권유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자식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다음날 바로 주택금융공사 가서 도장 찍었습니다. 당시 자녀들이 나중에 알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미쳤어? 그걸 왜 엄마 마음대로 해? 유산은 어떡하고? 이 여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답니다. 내 집이다. 내가 벌어서 산 집이고 내가 쓰다 갈 거다. 너희들한테 손 안 벌릴 테니까 너희도 이 집에 꿈 깨라. 정말 독하게 들리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이 여사님은 집값이 8억으로 떨어지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12억 원 가치로 인정받아서 매달 300만 원씩 꼬박꼬박 통장에 꽂힙니다.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월 400만 원입니다. 이 여사님 삶이 어떠냐고요? 친구들이랑 매달 온천 여행 다니고 백화점 가서 사고 싶은 옷 사 입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손주들 오면 5만 원짜리 용돈 척척 쥐어줍니다. 재미있는 건 자식들의 태도입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집 날려먹었다고 화내던 자식들이 지금은 엄마를 여왕님 모시듯 합니다. 왜냐? 엄마한테 가면 돈이 나오거든요. 엄마가 아프면 병원비 달라고 할까봐 겁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맛있는 거 사주니까 밥 먹으러 옵니다. 이 여사님 며느리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니까 모시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오히려 저희가 도움받을 때도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자본주의의 현실입니다. 부모가 돈이 있어야 자식도 효자 노릇을 합니다. 돈 없는 부모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짐이 되지만 돈 있는 부모는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언덕이 됩니다. 김 선생님은 자식을 위한다며 집을 지키려다 자식과 본인 모두 불행해졌고, 이 여사님은 자식 눈치 안 보고 본인을 챙겼더니 자식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은 김 선생님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여사님이 되시겠습니까? 여기서 주택연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 안 해주지 않느냐. 나중에 짜장면 한 그릇에 5만 원 되면 지금 받는 300만 원은 푼돈 아니냐. 이런 말 들으면 그럴듯하죠. 그래서 제가 팩트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택연금은 고정금리가 아닙니다. 집값은 가입 시점에 고정되지만 월 지급금은 물가 상승에 따라 쥐꼬리만큼이라도 조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떠나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현금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80세, 90세가 됐을 때 집덩어리 하나 깔고 앉아있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당장 이번 달 병원비 내 현금이 중요할까요? 나중에 물가가 올라서 돈 가치가 떨어진다고 칩시다. 그래도 주택연금을 안 했을 때보다는 낫습니다. 주택연금 안 하면 여러분은 집을 팔아서 현금화해야 하는데 늙어서 집 팔고 이사 가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그리고 집 팔아서 목돈 쥐고 있으면 자식들이 가만히 둡니까? 아버지 사업자금 좀 빌려주세요. 보증 좀 서주세요. 하다가 그 돈 다 날립니다. 차라리 매달 쪽에서 나오는 연금이 안전장치입니다. 목돈이 아니니까 자식들이 탐내기도 애매하고 여러분도 계획적으로 소비할 수 있습니다. 물가 걱정할 시간에 당장 내일 밥상 반찬 걱정부터 없애는 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 선생님처럼 집값이 떨어지면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되지 않냐고 묻는 분들 계십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초기 보증료라는 게 있습니다. 집값의 1.5%를 떼갑니다. 10억짜리 집이면 가입하자마자 1,500만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해지하면 이 돈 못 돌려받습니다. 게다가 3년 동안 재가입 금지라는 페널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보지 마십시오. 집값 떨어지면 해지했다가 다시 하고 오르면 갈아타고 이런 주식 단타 치듯이 접근할 상품이 아닙니다. 한 번 가입하면 죽을 때까지 가는 종신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부동산 대세 하락기가 오고 있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올 수도 있다. 만약 진짜 그렇게 된다면 지금 집값이 역사상 최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자라면 삼성전자가 최고가일 때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반토막 났을 때 파시겠습니까? 당연히 최고가일 때 팔아야죠. 주택연금 가입이 바로 내 집을 국가한테 현재 가격으로 매도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국가는 여러분 집값이 나중에 떨어져도 뭐라고 안 합니다. 이미 계약했으니까요. 모든 리스크를 국가가 떠안는 이 불공정 계약을 왜 마다하십니까? 자, 이제 마음의 결정은 어느 정도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래. 자식 눈치 보지 말고 나를 위해 쓰자. 집값 떨어지기 전에 막차 타자. 그런데 막상 은행 창구 가서 상담받다 보면 멘붕이 옵니다. 지급 방식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정액형, 전후, 후박형, 확정기간형. 직원은 그냥 정액형이 제일 무난해요 하고 쓱 넘깁니다. 여기서 덜컥 정액형 사인하시면 여러분은 또 수천만 원 손해봅니다. 남들은 300만 원 받을 때 나는 250만 원밖에 못 받는 호구가 됩니다. 내 나이와 건강 상태, 그리고 배우자의 연령에 따라 돈을 더 많이 뽑아먹는 치트키가 있습니다. 특히 60대 초반에 은퇴하시고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소득 공백기, 일명 마의 계곡을 건너는 분들에게는 월 지급금을 2배로 뻥튀기 하는 기술이 필수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강남 자산가들이 주택연금 가입할 때 절대 직원 말 안 듣고 본인들이 직접 설계하는 3가지 비밀 옵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면 가입하고 나서도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이제부터 진짜 돈 버는 기술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은행 가서 도장 찍을 준비 되셨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그냥 가시면 100% 호갱됩니다. 은행 직원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매뉴얼대로 회사에 손해 안 가는 방향으로 상품을 권합니다. 고객님, 그냥 죽을 때까지 똑같이 나오는 정액형이 제일 무난해요. 이걸로 하시죠? 이 말 듣고 덜컥 사인하면 여러분은 매달 받을 수 있는 돈 50만 원을 허공에 날리는 꼴이 됩니다. 오늘 제가 주택금융공사 직원들도 알려주기 싫어하는, 하지만 강남 자산가들은 이미 다 써먹고 있는 주택연금 수령의 3가지 기술을 공개합니다. 받아 적으십시오. 첫 번째 기술, 60대라면 정액형 말고 초기 증액형을 선택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정액형입니다. 가입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매달 200만 원이면 200만 원 똑같이 받는 겁니다. 안정적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65세라고 칩시다. 지금은 건강해서 여행도 가고 싶고 맛집도 가고 싶고 친구들한테 밥도 사고 싶습니다. 돈 쓸 때가 많죠. 그런데 85세, 90세가 되면 어떨까요? 그때도 해외여행 가실 겁니까? 그때는 돈이 있어도 몸이 안 따라줘서 못 씁니다. 기껏해야 병원비나 간병비죠. 돈은 쓸 수 있을 때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초기 증액형입니다.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남들보다 훨씬 많이 받고 11년 차부터는 조금 덜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70세 어르신이 9억짜리 집으로 연금을 듭니다. 정액형으로 하면 평생 월 26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초기 증액형으로 하면 처음 10년 동안은 월 330만 원을 받습니다. 무려 70만 원이 더 나옵니다. 월 330만 원이면 부부 둘이서 생활비 쓰고도 남아서 해외여행 적금까지 들 수 있는 돈입니다. 10년 뒤에 줄어들면 어떡하냐고요? 그때는 7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그때쯤 되면 여러분도 나이가 80입니다. 소비 활동이 줄어들어서 그 정도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됩니다. 국가가 젊을 때 더 놀고 더 즐기세요 라고 만들어준 이 옵션을 왜 포기합니까? 특히 국민연금 나오기 전인 60대 초반 은퇴자들에게는 이 초기 증액형이 마의 보릿고개를 넘기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두 번째 기술, 저당권 방식 버리고 무조건 신탁 방식으로 갈아타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5개 치십시오. 옛날에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다 저당권 방식이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주택금융공사가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신탁 방식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강남에서는 이제 무조건 신탁 방식으로 합니다. 왜냐?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초기 보증료는 같지만 등록 면허세 같은 부대 비용이 확 줄어듭니다. 저당권 설정할 때는 채권 최고액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신탁 방식은 건당 6,000원 내외면 끝납니다. 가입하자마자 몇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넘게 아끼고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 이게 핵심입니다.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저당권 방식은 집 소유권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이 집의 소유권이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이때 주택금융공사가 집을 팔아서 연금 쓴 돈을 회수하려고 하면 자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자식 중에 한 명이라도 나 동의 못해 하고 들어누우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받기도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신탁 방식은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 수탁자에게 잠시 넘겨두는 겁니다. 형식적으로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가셔도 자식들 동의 필요 없이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연금 수령권이 100% 승계됩니다. 자식이 반대하든 말든, 며느리가 눈치를 주든 말든, 내 아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연금 받고 사는 걸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장치입니다. 사후에 자식들끼리 집 가지고 싸우는 꼴 보기 싫으시죠? 그럼 무조건 신탁 방식으로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배우자를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 기술, 인출 한도를 비상금 통장처럼 쓰십시오. 주택연금 가입한다고 집을 100% 다 맡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일시 인출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연금 받을 총액의 50% 정도를 목돈으로 미리 뺐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이, 목돈 뺐으면 월 수령액 줄어들잖아, 안 해, 하십니다. 네,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확보만 해두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큰돈 들어갈 일이 생깁니다. 암 수술을 해야 한다거나 자녀 결혼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거나. 이때 돈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택연금 해지해야 합니까? 절대 안 되죠. 이때를 대비해서 가입할 때 인출 한도 50% 설정해 주세요 라고 말만 해두십시오. 설정을 해둔다고 이자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꺼내 쓰기 전까지는 비용이 0원입니다. 즉,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무이자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내 집안에 심어두는 겁니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급할 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 집에서 목돈 꺼내 쓰고 그만큼 나중에 연금 덜 받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유동성 관리의 핵심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나는 아직 젊고 쓸 돈이 많다? 초기 증액형으로 왕창 당겨받아라. 두 번째, 내 사후에 배우자가 걱정되고 세금 아끼고 싶다? 신탁 방식을 선택해라. 세 번째, 혹시 모를 목돈 사고에 대비하고 싶다? 인출 한도를 50% 설정해둬라.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은행 창구 가셔도 직원이 여러분을 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 이 어르신은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장난치면 안 되겠다. 하고 알아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세팅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의문이 드실 겁니다. 강 대표, 다 좋은데 내가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거야? 나 나이 들면 관리하기 힘든 아파트 팔고 실버타운 가고 싶은데, 혹은 애들 사는 동네로 이사 가고 싶은데, 이사 가면 연금 끊길까봐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 가셔도 됩니다. 연금 그대로 따라옵니다. 이걸 담보주택 변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9억짜리 서울 아파트 살다가
6억짜리 경기도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택금융공사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새 집으로 담보를 갈아 끼우는 거죠. 이때 집값이 싸졌으니까 남는 돈 3억 원은 어떻게 되느냐? 그 차액만큼 초기 보증료를 정산하고 나머지 차액은 여러분에게 돌려주거나 연금 상환에 씁니다. 반대로 더 비싼 집으로 이사가면 연금액을 더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집에 묶인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주택연금은 감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평생 월급 통장입니다. 자, 이제 기술적인 준비는 끝났습니다. 망설임은 돈만 날릴 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찜찜한 게 남아있으시죠? 그래도 집이 전 재산인데 자식들한테 물려줄 게 하나도 없으면 나중에 원망 듣지 않을까? 혹시 내가 100살 넘게 살면 국가가 손해본다고 내쫓지는 않을까? 여러분이 밤잠 설치며 하는 그 걱정들, 마지막 파트에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부모로서의 마지막 위엄을 지키는 멘트까지 알려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기술적인 내용들은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질문 3가지를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고 자식에게 남겨야 할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제 철학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첫 번째는 집값이 나중에 폭등하면 배 아파서 어떡하냐는 겁니다.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상속받을 자녀의 배가 아픈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택연금으로 매달 300만 원씩 받아서 충분히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집값이 오르면 그 초과 이익은 여러분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집을 물려받을 자녀들의 몫이 늘어나는 것뿐입니다. 미래에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 자식의 이익 때문에 현재 여러분의 배고픔을 참아야 할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는 신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여러분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대박을 쫓다가 확실한 현재의 행복을 놓치는 도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연금 가입하고 1년 만에 일찍 죽으면 어떡하냐는 걱정입니다. 집만 날리는 거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정산 개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년 동안 연금을 3천만 원밖에 못 받고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10억 원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면 국가는 집을 처분해서 여러분이 받아간 3천만 원과 이자 비용 등을 제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 9억 7천만 원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상속해 줍니다. 국가가 꿀꺽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100세, 110세까지 장수해서 집값보다 연금을 훨씬 더 많이 타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국가가 손해를 감수하고 자녀에게 빚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즉, 일찍 죽으면 남은 돈은 상속되고 오래 살면 국가 돈으로 효도받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이 있느냐는 겁니다. 위약금은 따로 없지만 초기 보증료라는 걸 못 돌려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값의 1.5%입니다. 10억짜리 집이면 1,500만 원입니다. 해지하는 순간 이 돈은 그냥 공중분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자녀들이 나중에 집 팔아서 사업한다고 돈 달라고 조를 때 홧김에 해지하지 마십시오. 해지하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 안전판도 사라지고 생돈 수천만 원도 날아갑니다. 주택연금은 한 번 가입하면 무덤까지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부자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행복한 노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아등바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십니다.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집 한 채 온전하게 남겨주면 자식들이 고마워하겠지, 나를 기억해주겠지 하고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긴 집을 보면서 고마워하기보다는 그 집을 팔아서 형제끼리 얼마씩 나눌지 계산하기 바쁩니다. 법정 다툼 안 일어나면 다행인 게 요즘 세태입니다. 진짜 훌륭한 부모는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입니다. 여러분이 주택연금으로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쓰면서 건강관리하고 취미생활하고 손주들 용돈 주면서 멋지게 사는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도 매달 부모님 생활비 보태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도입니다. 다 쓰고 죽으십시오. Die with zero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장에 0원을 남기고 죽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그 집은 자식을 위한 유산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트로피입니다. 그 트로피를 녹여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황금빛으로 칠하는 데 쓰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분들에게 당당하게 선언하십시오. 이 집은 내 노후 자금이다. 나는 이 집을 국가에 맡기고 죽을 때까지 월급 받으며 살 거다. 너희에게 물려줄 건 없지만 대신 너희에게 손 벌리지도 않겠다. 이 말을 했을 때 서운해하는 자식이라면 그 자식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줄 마음이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반대로 잘 생각하셨어요 하고 응원해주는 자식이라면 그 자식은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택연금은 때로는 효자 판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집값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자식 눈치 보며 용돈 기다리지 마십시오. 국가가 보증하는 최고의 월급 통장을 내 집에 꽂아 넣으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금융 멘토 강도훈이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남은 인생 그 누구보다 부자로 사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